1988년 늦가을 서울 변두리 골목 어귀. 해가 저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작은 포장마차 하나가 있었다. 낡은 천막과 플라스틱 의자,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이 담긴 커다란 솥이 전부였지만 이곳은 하루 종일 지친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쉼터였다. 아이고 또 왔네? 도철아. 순애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젊은 남자를 맞았다. 40을 갓 넘긴 나이지만 억척스러운 삶이 얼굴에 주름을 깊게 새겼다. 그래도 웃을 때면 여전히 정겨운 인상이었다. 네, 아줌마. 오늘도 부탁드려요. 도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단골자리인 구석 의자에 앉았다. 28, 작은 회사의 말단 사원인 그는 매일 밤 이곳에 들러 소주 한 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과가 되어 있었다. 야야, 또 혼자 술이야? 젊은 놈이 맨날 이러면 어떡해? 순애는 투덜거리면서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안주를 준비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계란 하나를 톡 깨트려 넣었다. 도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일이 좀 힘들어서요. 아줌마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한다고. 하지만 순애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이 젊은 남자가 자신의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뿌듯했다. 어머, 도철이 또 왔구나. 걸걸한 목소리와 함께 희자 할머니가 나타났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한 몸으로 동네 곳곳을 누비며 소식을 전하는 동네 명물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도철은 일어나 인사를 했다. 희자 할머니는 언제부턴가 그를 친손자처럼 챙겨주었다. 앉아, 뭘 그래. 순애야, 나도 소주 한 잔 주고. 할머니까지. 정말 우리 동네는 술꾼들 천지네. 순애는 말리면서도 할머니 앞에 잔을 놓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포장마차 안은 금세 정겨운 분위기가 되었다. 희자 할머니는 동네 소식을 전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도철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달랬다. 순애는 바쁜 손놀림 사이사이로 두 사람의 대화에 맞장구를 쳤다. 도철아, 넌 왜 맨날 혼자야? 여자친구도 없고. 희자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 그런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죠. 에이, 무슨 소리. 젊을 때 안 하면 언제 해? 순애야, 너도 뭐 좀 말해줘. 순애는 잠시 손을 멈추고 도철을 바라봤다. 어쩐지 그의 뒷모습이 익숙하면서도 애틋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할머니 말이 맞아. 도철이 너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이렇게 혼자 술만 마시면 몸만 버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줌마가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외로움이 별로 안 느껴져요. 도철의 말에 순애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아련함도 밀려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포장마차는 더욱 포근해졌다. 김치찌개 냄새와 소주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차가운 가을 밤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아줌마 음식은 정말 집 음식 같아요. 도철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고마워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나네. 순애는 뿌듯해하면서도 왠지 모를 그리움이 밀려왔다. 이 젊은이가 자신의 음식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이 마치 오래전 그리워했던 누군가가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도철아, 넌 부모님은 어디 계셔? 희자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포장마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도철의 담담한 대답에 순애의 손이 살짝 떨렸다. 국자를 든 손에서 김치찌개가 톡톡 떨어졌다. 아이고, 그랬구나. 미안해, 괜한 소리 했네.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행복해요. 순애는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훔쳤다. 갑자기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아픔이 살아나는 것 같았다. 이야, 오늘 바람이 차갑네. 순애가 억지로 화제를 돌렸다.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아줌마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도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를 보며 순애는 또 한 번 익숙한 느낌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밤은 깊어가고 포장마차의 작은 불빛은 골목 어귀에서 외로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도철의 발걸음은 어김없이 포장마차로 향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다. 회사에서 일찍 끝난 날이었다. 어머, 도철아, 오늘 일찍 왔네. 순애는 막 장사 준비를 끝낸 참이었다. 국물을 끓이는 중이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네, 오늘 운 좋게 일찍 끝났어요. 아줌마 바쁘시면 천천히 하세요. 아니야, 금방이야. 앉아 있어. 도철은 평소 자리에 앉아서 순애의 분주한 모습을 바라봤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다듬고 국물 맛을 보고 김치를 뒤적이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아줌마. 응? 아줌마 보고 있으면 어릴 때 기억이 자꾸 나요. 순애의 손이 잠시 멈췄다. 김치를 집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다. 무슨 기억?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 저한테 음식 해주던 기억이요. 아마 엄마였을 거예요. 아주 어릴 때 말이에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도철을 바라봤다. 엄마 기억이 있구나? 희미하게요. 따뜻한 느낌만. 그런데 아줌마 보면 그때 그 기분이 나요. 이상하죠? 이상할 게 뭐 있어. 좋은 거지. 순애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때 단골 손님 몇 명이 들어왔다. 중년의 회사원들이었다. 순애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손님들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아줌마, 오늘도 소주 부탁해요. 알겠어요. 안주는 뭘로 드릴까요? 바쁜 와중에도 순애는 자꾸 도철을 의식했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지만 가끔씩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애정어린 것 같았다. 도철 씨, 여기 자주 와요? 새로운 손님 중 하나가 도철에게 말을 걸었다. 네, 거의 매일이요.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우리도 회사 동료들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아줌마가 정말 잘해주세요. 마치 엄마 같으시거든요. 그 말에 순애는 국자를 들던 손을 잠시 멈췄다. 엄마 같다고? 하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아니에요. 나이보다는 느낌이요. 저한테 정말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세요. 순애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친어머니처럼이라는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도철아, 너 정말 효자구나. 희자 할머니가 언제 왔는지 옆에서 말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그런데 너 순애한테 효자 소리 듣겠다. 엄마처럼 생각한다니. 정말 그래요. 아줌마가 음식 해주실 때나 제가 늦게 와도 기다려 주실 때나 마치 제 엄마가 살아계신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도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응, 괜찮아. 연기 때문에 눈이 좀. 순애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아줌마도 자식 있어요? 새로운 손님이 물었다. 포장마차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희자 할머니도 순애를 바라봤다. 저는 없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그럼 도철 씨가 아들 같겠네요. 이렇게 매일 와서 챙겨주고. 그러게요. 정말 아들 같아요. 희자 할머니가 거들었다. 도철아, 너 정말 순애 아줌마한테 효도해야 해. 이렇게 좋은 분 흔하지 않아. 네, 알아요, 할머니. 전 정말 아줌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또다시 친어머니라는 말. 순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줌마, 정말 저한테 엄마 같으세요. 제가 힘들 때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도철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라, 도철아. 순애는 겨우 대답했다. 그런데 아줌마도 저를 아들 같다고 생각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애는 도철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그럼 당연하지.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요? 그럼 저도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순애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야야,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희자 할머니가 말렸다. 아니에요, 할머니. 전 정말 진심이에요. 아줌마한테는 정말 친엄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철아.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네, 아줌마. 너 정말 좋은 아이구나. 순애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 혼자 눈물을 흘렸다. 밖에서는 도철과 희자 할머니 그리고 다른 손님들이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친어머니 같다니. 정말 친어머니인데. 순애는 작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도철의 얼굴을 떠올렸다.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그 익숙한 느낌의 정체를.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28년 전 일이었다. 너무 오래된 일이었다. 포장마차 밖에서 도철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순애는 조용히 울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순애는 도철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의 웃는 모습, 말하는 투, 심지어 젓가락 드는 습관까지도 자꾸만 신경 쓰였다. 혹시 하는 마음에 오래된 물건들을 뒤져봤지만 28년 전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다. 순애야. 익숙한 목소리에 순애는 고개를 들었다. 경숙이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다. 50대 중반의 경숙은 순애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어머, 경숙아. 언제 왔어? 방금 왔어. 너 여기서 장사한다는 소리 듣고 찾아왔지. 경숙은 반가운 듯 순애의 손을 잡았다. 앉아, 앉아. 오랜만이다, 정말. 그러게. 몇 년 만이야? 3년? 4년?
거의 5년 됐을 거야. 두 사람은 옛 이야기에 꽃을 피웠다. 경숙은 순애의 음식을 먹으며 옛날을 그리워했다. 야, 내 솜씨는 여전하구나. 어릴 때부터 음식을 잘했잖아. 뭘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뭐. 그래도 좋잖아.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이때 도철이 나타났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응, 도철아. 어서 와. 순애는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 야근 때문에 늦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앉아. 도철이 자리에 앉자 경숙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순애야, 저 젊은이가 누구야? 아, 소개할게. 내 단골 손님 도철이야. 도철아, 여기는 내 친구 경숙이야. 안녕하세요. 김도철입니다. 도철이 정중히 인사했다. 어머, 예의도 바르고 잘생겼네. 경숙이 도철을 유심히 바라봤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순애야, 왜? 저애, 혹시? 경숙이 말을 흐렸다. 순애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경숙의 시선은 계속 도철에게 머물러 있었다. 도철은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아줌마,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도철아. 제가 정말 어릴 때 먹어본 김치찌개 맛이 나요. 경숙이 젓가락을 놓았다. 도철 씨,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철이 당황했다. 저는 고아예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경숙과 순애의 시선이 마주쳤다. 경숙의 눈에는 놀라움이, 순애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몇 년생이에요? 1960년생이요. 경숙이 순애를 다시 바라봤다. 의미심장한 눈빛이었다. 어느 고아원에서? 성심고아원이요. 왜 그러세요? 경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다. 저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도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벌써? 더 있다가 가지. 아니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도철이 나간 후 포장마차는 조용해졌다. 순애야. 경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뭐? 저애. 너무 닮았어. 누구를? 너 알잖아. 그 사람.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소리야? 1960년생이라고 했잖아. 성심고아원. 순애야, 혹시? 그만해, 경수가.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아. 나이도 그렇고 고아원도 그렇고 우연이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순애야, 얼굴 봤지? 특히 웃을 때. 정말 똑같아. 경숙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사실 자신도 계속 느끼고 있던 것이었다. 그리고 말투도, 어릴 때 버릇도. 순애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경수가 제발. 28년 전 일, 너 아직도 기억하지?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낳아서 고아원에 보낸 거. 그만해. 순애가 소리쳤다. 근데 성심고아원이잖아. 같은 고아원이야. 같은 나이고.
설마, 설마 그럴 리가. 순애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순애야, 저 애가 혹시 내가 찾던 그 아이 아닐까? 경숙의 말에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경숙아, 나 들어갈게. 순애야, 도망가지 마. 확인해 봐야 해. 뭘 확인해? 28년이 지났는데 뭘? 표시가 있었잖아. 기억나? 왼쪽 어깨에. 순애의 몸이 굳었다. 작은 점이 있었다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기억한다고. 순애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말이 맞았다. 28년 전 갓난아기였던 아들의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었다. 그것만이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표시였다. 순애야, 내일 한번 확인해봐. 정말로 확인해봐. 경숙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도철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리고 28년 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던 아들의 얼굴도 정말 그 아이일까? 순애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순애는 평소보다 더 일찍 포장마차 준비를 마쳤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루 종일 경숙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왼쪽 어깨의 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줌마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도철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다. 응, 도철아. 어서 와. 오늘 아줌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몸살이라도 나신 거예요? 도철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순애는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일찍 들어가세요. 전 간단히 먹고 갈게요. 아니야. 괜찮다고. 순애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철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다. 아줌마, 오늘 찌개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정말 엄마 손맛 같아요. 정말 어릴 때 기억나는 맛이에요. 순애의 손이 떨렸다. 도철아. 네. 너 어릴 때 기억이 정말 있어? 아주 희미하게요. 따뜻한 느낌. 그리고 누군가 저를 꼭 안아주던 기억이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던 기억도 있어요. 도철아 하면서. 도철이 그게 내 원래 이름이야? 아니요.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모르겠어요. 순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8년 전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은 도훈이었다. 하지만 발음이 비슷했다. 이때 희자 할머니가 들어왔다. 어머, 오늘은 분위기가 좀 심각하네. 아니에요, 할머니. 평소와 같아요. 도철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런데 도철아, 너 더워? 아니요, 괜찮아요. 셔츠 단추도 풀고. 젊은 사람들은 정말 더위를 안 타는구나. 희자 할머니의 말에 순애는 깜짝 놀랐다. 도철의 셔츠 단추가 2개 풀려져 있었다. 그리고 왼쪽 어깨 부분이 살짝 보였다. 순애는 숨을 죽이고 그 부분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점 같은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도철아, 물 좀 가져다 줄래? 네, 어디 있어요? 저기 안쪽에. 도철이 일어서서 안으로 들어가자 순애도 따라 들어갔다. 작은 전구 불빛 아래에서 도철의 왼쪽 어깨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점이 있었다. 정확히 순애가 기억하는 그 위치에. 순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아줌마, 왜 그러세요? 도철이 깜짝 놀라며 순애를 부축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순애는 괜찮지 않았다. 28년 동안 찾아 헤맨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아줌마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철아.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네, 아줌마. 너 정말 성심고아원 출신이야? 네, 왜 그러세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어릴 때부터요.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길 몇 개월 된 아기 때부터 있었다고 하셨어요.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철아. 아니, 도은아. 도은이요? 누구요, 그게? 도철이 고개를 갸웃했다.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도철의 손을 잡았다. 도철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요? 아줌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 내 엄마야. 내가 내 친엄마야. 도철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28년 전,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고아원에 보냈어.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순애는 흐느끼며 계속했다.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을 거야. 내가 기억하는 유일한 표시였어. 도철은 자신의 왼쪽 어깨를 만져봤다. 이게요? 그래, 그거야. 그리고 내 원래 이름은 도은이야. 김도은. 도철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순애를 바라볼 뿐이었다. 믿어지지 않지? 나도 그래. 며칠 전부터 느꼈어. 내가 내 아들 같다고.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 정말이에요? 도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겠어. 그럼 제가 계속 엄마 같다고 했던 건 정말 엄마였어. 혈육의 정이었어. 도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엄마였어요? 그래, 도은아. 엄마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28년 만의 만남이었다. 하지만 왜 저를 버렸어요? 도철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버린 게 아니야.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엄마는 17이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였어. 순애는 28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다. 내 아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결혼하자던 약속을. 그리고 나는 혼자서 너를 키울 수 없었어. 그래서 매일매일 고민했어. 너를 어떻게 키울까? 하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했어. 순애는 흐느끼며 계속했다. 고아원에 보낼 때 정말 죽는 것보다 아팠어. 하지만 그게 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도철도 울고 있었다. 28년 동안 너를 찾았어. 성심고아원에도 여러 번 갔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어. 엄마, 미안해, 도은아. 정말 미안해. 밖에서 희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조용해? 하지만 두 사람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울 뿐이었다. 28년 동안 헤어져 있던 모자가 드디어 만났다. 포장마차 작은 불빛 아래에서 한참을 울고 난 후 두 사람은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다. 밖에서 기다리던 희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여다봤다. 야, 너희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순애와 도철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할머니, 저희가 모자예요. 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자? 무슨 소리야? 순애 아줌마가 제 친어머니세요. 희자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진짜로? 네, 할머니. 28년 만에 찾았어요. 희자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어머나, 이럴 수가.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이상했어. 너희 둘이 너무 닮았다 싶었는데. 할머니도 눈치채셨어요? 눈치채긴 뭘. 그냥 묘하게 닮았다 싶었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희자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순애야,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는데. 할머니가 아세요? 도철이 놀라며 물었다. 아이야, 할머니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내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봐왔어. 희자 할머니는 순애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 애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맨날 혼자 울고 성심고아원 앞을 서성이고. 엄마가 정말 그러셨어요? 그럼 매년 내 생일마다 혼자 소주 한 병씩 마시면서 울었어. 순애는 고개를 숙였다. 도훈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렸어. 너무 무력했어. 엄마,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도철이 순애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사실은 고마워요. 고마워? 고아원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결국 엄마를 다시 만났잖아요. 순애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도훈아, 엄마, 이제 도철이라고 불러주세요. 28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 도철아. 우리 도철이. 희자 할머니가 박수를 쳤다. 자, 이제 울지 말고 축하해야지. 오늘같이 기쁜 날에 눈물만 흘릴 거야? 할머니 말이 맞아요. 엄마, 오늘은 기뻐해요. 도철이 밝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순애도 웃음을 지었다. 그래, 기뻐해야지. 28년 만에 만났는데. 그럼 오늘은 특별히 내가 쏜다. 희자 할머니가 소주 한 병을 가져왔다. 할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무슨 소리야? 이런 날에 내가 안 쏘면 언제 쏴? 세 사람은 포장마차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소주잔에 술을 따르며 오늘의 기적 같은 만남을 축하했다. 도철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엄마. 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엄마가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엄마는 괜찮아.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두 사람은 소주 잔을 부딪혔다. 건배, 건배. 희자 할머니도 함께 잔을 들었다. 모자 상봉 건배. 소주를 한 모금 마신 순애가 말했다. 도철아, 그동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엄마. 엄마가 어떤 분일까 늘 궁금했어요. 어땠어?
실제로 봤을 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세요. 그리고 더 예쁘세요. 순애가 웃었다. 이 녀석이 벌써부터 엄마한테 아부를 하네. 진심이에요. 도철도 밝게 웃었다. 그런데 엄마,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제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요? 순애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내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너무 어렸어. 나처럼. 지금은 어디 계세요? 몰라. 그때 헤어지고 나서 소식을 모르겠어. 도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저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고마워, 도철아. 희자 할머니가 감동한 듯 말했다. 참 기특하다, 기특해. 이런 착한 아들을 뒀으니 순애는 정말 복받은 거야. 할머니, 과찬이에요. 과찬이 뭐야? 사실이지. 순애가 도철의 손을 잡았다. 도철아, 앞으로 어떻게 할까? 엄마는 널 다시 잃고 싶지 않아. 당연히 계속 만나야죠. 저도 엄마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럼 가끔 집에 놀러 와도 될까? 네. 그리고 여기 포장마차에도 계속 올게요. 이제는 진짜 집 같은 곳이 됐으니까. 고마워, 도철아. 밤이 깊어갔다. 포장마차의 작은 전구가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엄마,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저를 정말 사랑해요? 순애는 도철을 꼭 안았다. 그럼 28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생각했어. 내 아들, 내 도철이. 저도 사랑해요, 엄마. 희자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다. 아이고, 나까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할머니도 고마워요. 엄마를 대신해서 저를 챙겨주셨잖아요. 뭘 당연한 거지. 시간이 늦어서 다른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다. 포장마차에는 순애와 도철, 그리고 희자 할머니만 남았다. 엄마, 이제 정리하세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야겠다. 세 사람은 함께 포장마차를 정리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도철아, 내일도 올 거지? 당연하죠. 이제는 더 자주 올게요. 좋아.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엄마표 김치찌개요? 그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포장마차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희자 할머니가 휴대폰으로 찍어주었다. 자, 모자 상봉 기념 사진. 치즈. 플래시가 터지고 세 사람의 밝은 미소가 사진에 담겼다. 도철아, 집까지 바래다 줄까? 아니에요, 엄마.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내일 또 볼 거잖아요. 도철은 순애와 희자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다. 순애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포장마차의 작은 불빛이 꺼지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에는 28년 만에 찾은 따뜻한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도철은 평소보다 일찍 포장마차에 나타났다. 엄마, 도철아. 이제는 자연스러운 호칭이었다. 오늘 뭐 해드릴까? 앉아 있어. 엄마가 다 할게. 순애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준비했다. 포장마차는 여전히 작고 소박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의 공간이 되었다. 골목 어귀의 포장마차에서 모자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28년의 이별 끝에 찾은 사랑이 작은 불빛 아래서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